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뜬금없이 불륜을 하고 나서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배우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배신의 상처도 추스르기 전에 앞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불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이야 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을 폈고 네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바람을 피지 않았을 거고 너로 인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핀 유책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게 되죠. 이랬을 때 배우자가 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이혼해 하는 문제로 이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절실해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내 거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내 거가 아닌 순간이 될 때 그 절실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냐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대처법으로는 절대 이혼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불륜의 배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이혼해보다는 집을 나가서 이혼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아 들었을 때 그 소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는데요. 그 소장을 읽어보게 되면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네가 폈다든지 아니면 사치가 심했다든지 우리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다든지 아이들을 학대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와, 이런 인간하고는 도저히 나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반소를 하는 경우도 생겨서 바로 이혼이 됩니다. 반소라는 것이 뭐냐면 저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도 이혼을 하겠어 라고 맞소송을 하는 경우를 반소라고 하는데요. 기각을 위해서는 반소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말도 안 되는 많은 모략, 중상모략을 읽어보시면서 화를 내기보다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시고 지금 이 소장만으로 모든 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소장만으로 우리 가정을 깬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살아오신 세월도 너무 길 거고 가야 되는 세월도 너무너무 깁니다. 더구나 올망졸망 달려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 가정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일단 기각을 향해 가셔야 하는데요. 이 기각을 가실 때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혼을 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물론 그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유책을 무조건적으로 다 밝혀내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이런 식의 발언으로는 판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가 화합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유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내용을 구구절절 잘 설명을 하셔야 이 재판에서 기각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잘못은 분명 그 사람이 했고 내가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소장이 날라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를 할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나 계속 이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 미래를 암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바람핀지 몰라요. 배우자가 바람피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바람핀 줄 모르는데 중간중간 너는 이혼 생각 안 해봤어?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한다든가 나는 이혼이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꺼내는 경우도 있고요. 딱 걸리자마자 사실은 나 이혼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나는 네가 이거를 알기를 바랬어
라고 얘기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상담 사례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람을 피고 있는 본인이 상담을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냐? 어떻게 바람 피는 사람 상담을 해줘요?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안 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오시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 제가 여쭤보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섹스 리스라든지 아니면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관념의 차이 또는 시어머니하고의 갈등 아니면은 장인어른과의 갈등, 처가댁하고의 갈등에서 이게 정말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막막할 때, 가정은 잘 유지하고 싶고 하지만 너무 불행해서 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바람을 피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본인의 문제를 찾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혼이 하고 싶을 때는 내가 계속 바람을 피고 살 수밖에 없다면 아내나 남편을 놓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계속 불행할 바에는 떳떳하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기가 이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기도 하다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계획적인 이혼을 준비하는 유체기들도 많이 있어서 미리 집을 준비해 놓고 또는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유책 배우자들도 많다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는 피해 배우자분들 저는 종종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우자의 바람은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혼 요구가 협박이나 압박하는 형태로 좀 다가올 경우에 이럴 경우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폭력적일 때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남편분이 바람을 계속 펴요. 근데 증거를 아주 미묘하게 흐리지 제대로 된 증거를 흘리진 않아요.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추궁하면 때려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엉치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의처증이나 와이프는 우울증으로 이혼할 준비를 해가요. 이런 형태로도 다가오기도 해요.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는 일단은 유책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진단서를 떼놓는다든지 이혼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육체적인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폭력을 그냥 몇 대 맞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체의 그 멘탈이 완전히 땅속으로 파고들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또 너가 그랬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 너 같은 애는 맞아줘 싸고 이런 말을 보통 육체적인 폭력을 하는 사람은 이 언어적인 폭력도 엄청나게 쓴다라는 거죠. 때리는 이유를 만들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만들기 위해 자기 말을 또 그렇게 해가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이혼을 꿈꾸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폭력에는 반드시 맞서셔야 되고, 그러니까 맞서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파이팅 하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경찰, 공권력의 도움을 받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던, 법적인 제재를 하던, 내가 폭력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이렇게 시작됐을 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 내가 경제적인 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처럼 빠른 해결은 없습니다.